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예전에는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몸이 먼저 깨어났다. 옆자리에서 아내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다. 침대 끝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다. 밤새 굳은 관절이 뻐근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게 팬 주름, 처진 눈꺼풀, 흰머리. 이 얼굴이 정말 나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거실로 나와 달력을 보았다. 올해 69, 내년이면 70이었다. 이 70, 그 숫자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코앞이었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혼잣말이 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새벽 공기만이 차갑게 흘렀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70을 앞두고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68의 나이가 된 그는 가방을 의자에 걸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물잔과 메뉴판이 놓여 있었고 창가 쪽 자리에는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다. 오랜만이야. 건강은 어때? 먼저 온 친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악수를 나누는 손은 거칠었고 손등에는 나이를 감추지 못하는 반점들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다. 1명, 2명, 3명. 약속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6명뿐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11명이 모이던 자리였다. 초등학교 동창회는 언제나 그렇게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제는 절반도 채 남지 않았다. 5명은 세상을 떠났다. 1명은 심장이 멈췄고 1명은 암이었으며 1명은 교통사고였다. 나머지 2명은 조용히, 너무 조용히 사라졌다. 그들의 빈자리는 테이블 위에 빈 의자처럼 선명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요즘 병원 자주 가냐? 누군가 물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로 흘러갔다. 혈압약 이야기, 당뇨 수치 이야기,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야기. 예전에는 이런 말을 나누지 않았다. 사업 이야기, 자녀 이야기, 여행 이야기가 줄을 이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건강은 더 이상 부수적인 화제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었다. 그는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누군가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라앉아 있었다. 웃을 때조차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걸려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얼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친구 하나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모두가 따라 잔을 들었다. 건배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살아있다는 거, 여기 앉아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음식은 정갈했고 맛도 괜찮았다. 하지만 누구도 음식에 집중하지 않았다. 젓가락을 들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자리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서로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다음에는 언제 보나?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답은 금방 나오지 않았다. 다들 알고 있었다. 다음이 있을지, 다시 이렇게 모두 모일 수 있을지. 그 불확실함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은 너무 무거운 일이었다. 1달 뒤에 또 보자. 괜찮지? 누군가 조용히 제안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은 그렇게 정해졌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저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마친 뒤 그들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햇빛은 여전히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잠시 서 있던 그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느렸고 뒷모습은 조금씩 작아져갔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오늘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는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전히 따뜻한 눈빛,
여전히 살아있는 온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갔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뛰어갔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었다. 예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도 있었고, 이사를 갈 수도 있었으며, 무언가를 시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먼저 걸렸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걷는 동안 그는 천천히 걸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허리도 뻐근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 거리는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중간에 한번 멈춰 서야 했다. 가로수 아래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느리게 흘러갔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다. 아내는 시장에 나갔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텔레비전을 켜지는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오늘 점심자리에서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구들은 모두 건강 이야기를 했다. 혈압, 당뇨, 관절염, 백내장. 그 단어들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그런 단어들이 멀게만 느껴졌다. 남의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였다. 약은 제때 먹어야 해. 안 그러면 큰일 나. 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손톱도 두꺼워졌고 손가락 마디도 굵어졌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이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가는 것.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또 하나를 느꼈다. 그들의 공감은 예전보다 깊어졌다는 것을. 누군가 무릎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잠을 못 잔다고 하면 다들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같은 나이, 같은 몸, 같은 고민.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예전에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할 일도 많았고 만날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가 금방 저물었다. 아침이 지나면 점심이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었다. 시간은 가속이 붙은 듯 빠르게 흘렀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10년 후, 20년 후를 그릴 수 있었다.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10년 후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아니, 그때 자신이 살아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해졌다. 오늘이 더 절실해졌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늘이 길게 늘어나고 빛은 부드러워졌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그는 생각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몸이 변하고 시간이 빨라지고 선택지가 줄어들고 두려움이 커지는 것.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존재 자체가 더 귀해지는 것. 그는 물잔을 내려놓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시간을 채워야 할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었다. 오늘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당뇨약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무릎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했어요. 모두 건강 이야기뿐이었죠. 그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건강도 걱정이지만 정작 더 무거운 건 다른 곳에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통장과 계산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그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파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지난 1년간의 지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액수, 저축 잔액,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까지.
숫자들이 차갑게 나열되어 있었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 정기검진 비용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70이 되면서 가장 두려운 건 몸이 아픈 겁니다. 아프면 치료하면 되니까요. 진짜 두려운 건 돈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일하고 싶어도 이제 나이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60대 초반만 해도 아직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몇 년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경비 일도 해보고 주차 관리도 했죠. 하지만 67세가 넘어가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나이를 물어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는 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올해 초에 세운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저축을 조금 더 늘리고 병원비는 최소화하고 생활비도 줄여보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5월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7월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추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해봤어요.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하니 아직 15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친구 중 한 명은 자식에게 손을 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이었습니다. 아들은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딸은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야. 돈이 문제지. 친구들과 식사하며 나눈 건강 이야기 뒤에는 모두 이런 고민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예금 이자율을 확인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듣고 나니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자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었어요. 적금도 곧 만기가 되는데 그걸 쓰기 시작하면 진짜 바닥을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그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쳤어요.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죠. 준비할 시간은 지났고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비슷한 고민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건강, 돈, 자식, 외로움. 70을 앞둔 사람들의 고민은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 하나만 끓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라 많이 차릴 필요도 없었죠. 밥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라면값이 올랐다고, 전기료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떤 채널에서는 노후 준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연금과 저축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70을 앞둔 사람에게 노후 준비 이야기는 너무 늦은 조언이었습니다.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산책을 하는 것 같았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건 무섭지만 돈이 바닥나는 건 더 무서운 일이라고. 아파도 돈이 있으면 치료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70을 앞둔 사람의 진짜 두려움이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라고 알았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다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통장 잔액이 줄어들 뿐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어요.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인생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든 되겠지. 오늘도 그랬으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내가 물었다.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 요즘 너무 소식이 없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기를 집어 들지는 않았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아이도 둘이었다. 바쁘게 살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면 다행이었다. 그것도 대부분 명절 전이나 생일 즈음이었다. 예전에는 아들이 자주 찾아왔다. 주말마다 집에 들렀고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달라졌다. 아이가 생기고 집을 사고 대출을 받으면서 점점 더 바빠졌다. 찾아오는 횟수는 줄었고 통화도 짧아졌다. 그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이해했다. 아들도 살기 힘들다는 것을. 며칠 전 아들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서 그는 많은 것을 느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있었다.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별일 없다고 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무릎이 아프다는 말도,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도 묻지 않았다. 서로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그는 오래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는 달랐다. 자신의 부모님이 나이 들었을 때 그는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였고 당연한 책임이었다. 실제로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생활비를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갔으며 돌봐드렸다. 힘들었지만 그것이 맞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아들도 자기 삶이 벅찼다. 회사 일, 육아, 대출 상환. 한 달 월급으로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다. 거기에 부모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었다. 시대가 달라졌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노후는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아이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우리를 부양하느라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둘은 조용히 결심했다. 스스로 책임지기로. 하지만 그 결심은 무거웠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고 저축도 넉넉하지 않았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일을.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기회도 많지 않았다. 현실은 냉정했다.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점심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애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더라. 우리 때랑은 다르지. 모두가 조용히 공감했다. 누구도 자식에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양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겠지. 부모를 돌볼 여유는 없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변했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자식이 있어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 가족이 있어도 홀로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은 슬픈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현실이었다. 받아들여야 했다. 저녁이 되어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은 못 갈 것 같아요. 아이가 감기 걸려서요. 다음에 뵐게요. 그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아이 잘 돌봐라. 무리하지 말고. 짧은 답장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노인 빈곤. 익숙한 단어들이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아내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었다. 자식에게 기댈 수 없어도 서로는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그 감사함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여전히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할 일이 없었다.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켜고 산책을 나가고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매일이 그렇게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퇴직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쉬는 것이 좋았다. 오랫동안 일했으니
이제는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안이 찾아왔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었다.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졌다. 그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신문 구일란을 뒤졌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나이 제한이 있었다. 50대까지, 60대 초반까지. 일은 가까운 사람을 찾는 곳은 거의 없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다. 경비지, 청소 보조, 주차 관리, 가능한 일들을 알아봤다. 그러나 대부분 체력을 요구했다. 하루 8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한 곳에서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다. 그는 정장을 꺼내 입고 나갔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은 어색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나이 든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다.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각자 조용히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면접은 짧았다. 담당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하루 8시간 근무 가능하신가요? 그는 대답했다.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담당자도 그것을 느낀 듯했다. 면접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왔다. 연락은 오지 않았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떨어졌다는 것을. 나이와 체력, 그 두 가지가 걸림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안 됐어. 다른 데 알아봐야겠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끓여주었다.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실망, 좌절, 그리고 무력감. 며칠 후, 그는 다시 구인 광고를 보다가 멈췄다. 나이 무관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배달 대행업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배달하는 일. 시간도 자유롭고 나이 제한도 없다고 했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오토바이는 오래 타지 않았다. 젊을 때 잠깐 탔을 뿐이었다. 결국 지원하지 않았다. 두려웠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몸을 다치면 끝이었다. 치료비도 문제였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광고를 덮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른이 다 되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체력도 문제였고 기술도 부족했으며 시대도 너무 빨리 변했다. 컴퓨터를 다루는 것도 서툴렀고 스마트폰 사용도 어려웠다.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일들이 자신에게는 어려웠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마음의 체력이 먼저 소진되고 있었다. 무기력함이 몸속 깊이 스며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를 보내도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마음이 먼저 병들 것 같았다. 그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보기로 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았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아파트 경로당에서 간단한 일을 돕는다든지,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자원봉사도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했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다. 예전처럼 사교적이지 못했다. 피곤했고, 귀찮았다. 결국 망설이다가 신청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 아내와 산책을 나갔다. 천천히 걸으며 그는 말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가 대답했다. 천천히 생각해봐. 조급해하지 말고. 하지만 조급했다. 시간은 흘렀고 나이는 들었으며 기회는 줄어들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은 더 어려울 것이었다. 그는 알았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년, 심지어 노년층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시간도 자유롭다. 무엇보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흥분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유튜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채널을 만드는지, 어떤 콘텐츠가 인기 있는지, 녹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하고 영상을 보고 메모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설렜다. 일주일 후 그는 채널을 개설했다. 이름은 고민 끝에 늦은 항해로 정했다. 프로필 사진은 바다 사진을 사용했다. 익명이었다. 얼굴도 이름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편했다. 실패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었다. 첫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본을 썼다. 주제는 나이 들어서 느끼는 것들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적었다. 몇 번이나 고쳐 쓰고 지우고 다시 썼다. 며칠이 걸렸다. 대본이 완성되자 녹음을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세우고 녹음 앱을 켰다. 빨간 버튼을 누르자 녹음이 시작되었다. 그는 대본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어색했다. 몇 마디 하다가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 또 멈췄다. 10번도 넘게 반복했다. 이게 맞나? 혼잣말이 나왔다. 자신감이 사라졌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녹음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쨌든 완성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편집은 더 어려웠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 다뤄봤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따라했지만 실수투성이었다.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깔고 화면을 구성하는 일. 모든 것이 낯설었다. 며칠 밤을 새워 겨우 첫 영상을 완성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올라갔다. 저 영상이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조회수가 올라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다. 조회수는 10번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30번. 한 달이 지났다. 100번도 되지 않았다. 댓글은 하나도 없었다. 구독자는 2명이었고 그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었다. 실망이 밀려왔다.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볼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유튜브에는 너무 많은 영상이 있었고 자신의 영상은 그 속에 묻혔다. 그는 2번째 영상을 만들었다. 주제를 바꿔보고 제목도 신경 썼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조회수는 100번을 넘지 못했다. 3번째, 4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였다. 숫자는 늘지 않았다. 6달이 지났다. 그동안 2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채널은 여전히 초라했다. 구독자는 15명, 조회수는 평균 100번 미만, 수익은 당연히 없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거 계속할 거야?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힘들었다. 시간도 많이 들었고 결과도 없었다. 무엇보다 무반응이 상처였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외로움이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창피했다. 유튜브 한다고 했다가 조회수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도 그만두지 못했다.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영상을 만드는 동안만큼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작은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한 댓글이 달렸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위로가 됐어요. 짧은 댓글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래 그 댓글을 바라봤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들어줬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는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여전히 조회수는 적었고 구독자도 늘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기로 했다. 실패해도 괜찮았다. 그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적어도 자신에게는.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다. 이제 우리도 쉬어야지. 나이가 나이인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불편했다. 쉬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다른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이제 끝났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쉬어야만 하는가? 정말 이제 끝인가?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무릎은 아팠고 허리는 뻐근했으며 눈도 침침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다. 그는 통계를 찾아봤다. 70살의 기대 수명. 남자는 평균 80 후반까지 산다고 했다. 건강하면 90까지도 가능했다. 계산해보니 자신에게는 아직 20년이 남아 있었다. 2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20년을 그저 쉬며 보낼 수는 없었다. 텔레비전만 보고 산책만 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었다. 버티기식 삶은 원하지 않았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람들이 쉬라고 하던데 난 쉬고 싶지 않아. 아내가 물었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 그는 잠시 생각했다. 명확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앉아만 있고 싶지는 않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이해했다. 둘 다 같은 마음이었다. 며칠 후 그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오랜만에 책을 빌렸다. 제목은 100세 시대의 인생 설계였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다. 책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70의 그림을 시작한 사람, 80의 마라톤을 뛴 사람, 90의 책을 쓴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웠다. 그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일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싫었다.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조회수가 적어도 괜찮았다. 수익이 없어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 나이에 왜 그런 걸 하냐고 물을 것이었다. 하지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쉬는 것을 선택했고 자신은 계속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느렸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멈춰 있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빠르게 달릴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걷는 것 자체였다. 한 걸음씩 내딛는 것. 멈추지 않는 것. 집으로 돌아와 그는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오늘의 주제는 느려도 괜찮다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담겼다. 떨리지 않았다. 어색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익숙해졌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본 노을은 예전과 달랐다. 더 선명했고 더 소중했다. 그는 생각했다. 남은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0년이 남았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었다. 쉬며 보낼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하며 보낼 수도 있었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느려도 서툴러도 결과가 없어도 계속하기로 했다.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 싹 텄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 희망이 오늘을 살게 했다. 내일도 살게 할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계획은 자주 어긋났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은 또 모레로 밀렸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피곤했고 아팠으며 의욕이 사라지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책했다. 나이 탓을 했고 자신을 원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멈춰도 다시 걸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잃지 않으려 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잦았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었다.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조회수가 적었다. 구독자는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미미했다.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계속했다.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올렸다. 누군가는 봤고
누군가는 댓글을 남겼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계속되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때로는 3명만 모였고 때로는 5명이 모였다.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모임은 이어졌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확인하고 웃고 떠들었다. 그것이 삶이었다. 건강은 여전히 걱정이었다. 병원을 자주 갔고 약도 늘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나 불안했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저축은 조금씩 줄었고 생활비는 빠듯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았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했다. 아들과는 가끔 통화했다. 여전히 바빴고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었다. 그것을 존중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바닷가에 갔다. 오랜만에 외출이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둘은 나란히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안했다. 서로의 존재가 위로였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아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내가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둘은 다시 걸었다.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듯했지만 둘은 여전히 걸었다. 인생 후반부는 길 없는 항해 같았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흔들렸다.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해는 계속되었다. 파도에 떠밀려도 바람에 흔들려도 배는 나아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생각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일까? 20년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였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으며 산책을 했고 영상을 만들었다. 친구와 통화했고 아내와 바다를 보러 갔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직했다. 하루를 성실히 살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거창한 성공도 큰 변화도 필요 없었다. 그저 오늘을 통과하는 것, 내일도 또 일어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것.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많은 생각이 스쳤다.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이른이라는 나이 앞에서 그는 비로소 보았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떠밀려가는 듯해도 여전히 항해 중이었다. 배는 낡았고 도친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늘을 통과했기에 내일도 통과할 것이었다. 그렇게 믿으며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기 위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70을 앞두고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